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편한 게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인께서는 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기 방조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네, 예,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씩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께서 그 말씀해주신 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요새 구직이 힘든 그 청년들을 이제 보이스피싱에 악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연루된 청년들이 또 이제 전과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 보이스피싱의 조직에서 그 청년들을 연루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통장을 빌려주면 얼마를 주겠다. 혹은 이걸 간단히 어디로 배달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업무를 뭐를 하면 돈을 주는. 그래서 단시간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이 이제 끌어들이고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게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했다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 대가를 받게 되니까 하다가 뒤늦게 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본인이 받았던 그 대가들이에요.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돈을 보내신 분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은 가해자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진짜 잘못을 한 그 헤드들은 국내에 없고 뭐 중국에 있다든지 해외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국내에서 이런 범죄 피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국내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일단 그 잡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액 알바에 연루된 청년들이 또 이 그 조직의 공범 혹은 이런 연루된 걸로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다행히도 본인께서는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고 그나마 조기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용 법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는데 일종의 가해자로 둔갑되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 법률이 전자금융거래법이에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뭐냐면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가 기본적인 취지고 왜냐하면 이걸 악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선의의 청년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근 매체를 선정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로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제가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들이 적용되는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3호인데요.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보통 어떤 경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카드를 주면 그러면 하나당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걸 준다 했을 때 본인의 통장 뭐 나 어차피 안 쓰는 통장이니까 혹은 나 잘 안 쓰는 카드니까 해서 넘겨주면 그 자체가 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데 본인께서는 여기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년 이게 그 처음에 취업하고 급여 통장으로 이용되는데 입출금 확인을 위한 거다라고 속은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빌려준 거로 볼 수 없어서 따라서 이 3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호도 한번 이제 본인이 혹시 되는지를 보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한 경우여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통장을 회사한테 이 통장을 쓰세요라고 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혹은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본인이 취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호 사유가 좀 광범위해서 자칫하면 이제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1호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또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만약에 그 통장이나 카드 자체를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써야 되니까 접근 매체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 OTP와 함께 신용카드를 전달해줬다든지 아니면 통장 자체를 넘겨줬다든지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이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제 연루된 걸로 이제 검토될 소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카드 거래라는 뭐 새로운 형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 알려준 것 자체가 여기에 연루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접근 매체 양도를 주안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나 카드 자체를 개설하셔서 이제 양도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제 사견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조로 본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무엇보다 이런 게 연루됐을 때 그 이후에 당사자의 행태를 많이 수사기관에서 이제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를 보는데 이걸 알고 나서도 당분간 뭐 1주, 2주, 3주 동안 또 같이 돈을 주는 거를 더 받다가 나중에 이게 경찰에서 덜미가 잡혀서 뒤늦게 실은 저도 피해자였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85만 원씩 수차례 들락거리는 게 이제 입사를 위한 절차라고 안내를 받아서 속아서 그쪽에 이제 연루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상하다 연락이 안 되는 순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인지했고 그 직후에 바로 금융기관과 경찰에다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응조차도 본인이 이런 가담자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명백히 들어주는 사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이제 상담 사례들 전화를 제가 받을 때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명확하게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사례로 보이고 다음으로 본인께서 대응을 매우 잘 하셔서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도 본인이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상황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걸로 이제 뭐 처벌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본인의 통장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연루 사용됐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누구 통장에서 얼마가 들어왔다가 얼마가 빠져나간 건지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과정 자체가 일종의 범죄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뭐 당사자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영장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들여다봐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 해당 금융기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금융기관에서는 이 내역이 본인의 그 통장 내역이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이런 거를 본인한테 아마 통보 같은 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보가 올 텐데 그게 내가 어떤 범죄자가 돼서 통보가 왔다 이건 아니고 본인이 이 과정에서 본인의 그 금융 계좌가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는 알림 정도이고 다음으로 이제 이 통장이 또 혹시나 그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아마도 금융기관에서는 이 계좌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이 계좌에 대해서 뭐 사용 정지하도록 뭐 금융기관이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거나 그런 건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통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유념하시면 본인께서는 어쨌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뭐 보이스피싱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